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30여 년이 흘렀지만 사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엑서터대와 우크라이나 농업연구소의 공동 연구진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전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에도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표본의 약 45%에서 체내에 축적되면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스트론튬 90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런 상황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사선 동위원소인 세슘 137에 대해서 조사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곡물 표본의 48%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사능 문제는 그만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니라고 이기적인 태도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거기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대놓고 일본 편을 들고 있죠.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기구 본부에서 교토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술에 대해서 무지한 정치꾼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지난 2월 방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둘러본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알려졌을 때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왜 국제기구 총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하느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술적으로 아직 구현이 안 된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 대부분의 입장인데 말이죠. 일본 현지의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톤씩 불어나는 원전 오염수를 핵물질 정화 장치인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 탱크에 담아 보관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여름이 되면 계속 불어나는 오염수로 총 137만 톤 규모의 저장 탱크가 차게 되면서 테러 작업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며 태평양으로 흘려보내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친 점을 들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 방류로 처분할 경우 물로 희석해 기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트리튬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로 희석해도 방출 총량은 결과적으로 같아져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본은 원전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바다로 원전수를 배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상 원전에서 나오는 것과 사고 현장에서 생긴 고농도 오염수를 정화 처리했다고 해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지 어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죠. 이에 일본은 최종 결정을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물론 이미 정치권에서는 확정이 되었죠. 스가 일본 총리 역시 지난 10일 언제까지고 처분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며 조만간 방침을 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9일 후쿠시마를 방문한 가토 관방장관도 테러 작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처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교토통신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할 일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국제고립을 당하고 사무총장은 사면 초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임기 중 사망한 일본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 전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작년 12월 취임했습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는 친일본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한편 한국은 사상 최초로 화상으로 진행된 IAEA 종회에서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적극 표시한 것입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정병선 제1차관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환경적 안정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의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뿐 아니라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 차관은 특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안을 마련할 시 UN 해양법약 등 국제법을 꺼내 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처분 결정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한 것이죠. 현재 일본은 내부에서 대충 마무리하고 방류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정 차관은 향후 오염수 해양 방출 이용 과정과 안정성이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중국 등 여타 주요 회원국들의 수석 대표들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태평양 바다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바다입니다. 한국이 지리학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깝지만 일본의 원전수 방류는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북한의 핵활동 지속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는 IAEA 이사회 개막 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영변의 원심 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세이프가드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IAEA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 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냉각장치 등을 가동한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원심 분리기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했죠. 또한 평양 인근 강선에서도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아닌 징후만 가지고도 이런 발언을 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입니다. 일본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났고 인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놓고 편을 듭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행위일까요? IAEA라는 국제기구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편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원으로부터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백마이발 코로나 전국 확산 시작되나 백마이 병원은 쉽게 말해 베트남의 국립병원이다. 의료 체계가 좋지 않은 베트남에서 그나마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인 셈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백마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확산이 시작되고 있다. 아무리 베트남의 국립병원이라고 해도 시설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미 병원 자체가 코로나 진원지처럼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중신이라는 음식과 물을 병원에 배달하는 업체 직원들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병원 내에서 돌아만 다녀도 확진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 3월 19일 백마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오자 병원 측에서 3월 20일 이후 치료 중인 환자 5,113명을 각 성과시에 분산해 이송했다. 이 조치는 결국 바이러스 전파를 확산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특히나 백마이 병원은 중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공세 이전 매일 수천 명이 검진을 비롯해 환자를 만나러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백마이 병원에서 확진된 86번 간호사는 3월 9일부터 14일간 HIV 환자 2,000명을 대상으로 약품을 배분했다.
병원에 각과의 물을 제공하러 돌아다닌 직원 23명 중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양성 판정이 발생한 2명 중에서 1명은 신경과에 방문하였으며 해당 과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다. 이 병원에서 확진받은 170번 확진자가 5번 방문한 병원 구내 식당은 평일 하루 약 600에서 700여 명, 주말 하루 약 250여 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거기에 2천에서 3천여 명의 학생과 인턴들도 식사하는 장소다. 그 외 병원 주방에서 일일 병원 관계자 5천에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회식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구, 이탈리아 롬바디, 미국 뉴욕의 병원 등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던 주요 세 곳보다 베트남의 백마이 병원이 규모나 현지 의료 체계 등을 감안했을 때 더욱 감염 확산이 클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병원을 왕래하는 환자, 방문자 수가 많으며 또 해당 방문자들이 분산하여 곳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중국의 코로나 신원지로 알려진 우한 주민들이 설 전에 감염된 상태로 분산하여 여러 곳에 돌아다닌 것으로 비교 연상되고 있다. 계엄령에 준하는 전시체제 도입, 기존 격리시설과 함께 추가적인 새로운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추후에 백마이 병원과 같은 의료 시스템이 뚫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엄격한 검역 체계를 확보해 비상시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필수적인 생필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 주요 5개 도시의 아파트, 고층 건물, 오피스, 시장, 병원, 교통 거점 등 감염 위기가 높은 구역에 촉각을 곤두세워 지역 특성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방역 긴급 상황, 계엄령 조치 등 모든 상황에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인원, 수단, 야전, 병원, 식품 자원 등의 조건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 등 주요 2개 도시 당국은 총리가 지역 사태에 적절한 방역 방안을 마련하며 시전치를 봉쇄할 경우까지 대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품과 각종 자원들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는 대중교통을 비롯해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대한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리고 필수적인 용품을 판매하는 마트나 주유소, 병원, 은행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오는 4월 15일까지 모든 상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불안에 떠는 교민사회. 베트남의 코로나19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공식 3단계에 돌입하자 교민사회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식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가게들이 영업을 정지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열악한 베트남의 의료 체계를 믿지 못해 코로나의 확산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 사태가 더욱 심각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교민들 대부분은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계 등 한국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노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민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요즘은 코로나에 걸린다고 해도 베트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주변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현지 의료 체계에 대해 믿음이 없다. 현지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사실 일부이며 SNS를 통해 올라오는 사실을 확인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다낭에서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미 전세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하노이도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국행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돼지고기가 몰려온다. 31일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농업농촌개발부는 베트남의 15개 회사가 러시아 최대 육류제품 생산업체 중 하나인 마라토르그사와 3,500톤의 돼지고기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500톤은 켄라이, 하이퐁, 푸옥, 롱항구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약 2,000톤의 돼지고기는 현재 베트남으로 운송 중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많은 양돈 농가가 피해를 입으면서 베트남의 돼지고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올 설 연휴 이후에도 돼지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현지 정부는 해외로부터 수입육을 늘려 국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화 전략 성공. 전체 생산량 60% 육박. 글로벌 패션 기업 한세실업은 2001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이후 호치민 지역에 총 3개의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엔 베트남 염색 공장도 인수했다. 원단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한세 베트남법인은 설립 초부터 기업 비전을 현지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경영 전략을 세웠다. 현지 주민과의 융합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베트남 내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가족 친화 기업으로 손꼽히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한세실업이 베트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동종업계 대비 높은 급여 수준뿐 아니라 직원 친화적 경영 및 철저한 현지화 전략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한세실업은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위해 영어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내년 11월 호치민에서 열리는 한세체육대회는 한국과 베트남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총 4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한세실업은 한세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노사화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다. 10년 전부터는 해외 법인에 근무하는 현지 우수 직원들에게 서울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해외 순환 근무제를 도입했다. 한세실업은 현지인 직원의 비율을 높여 현지화에도 힘썼다. 한세 베트남 법인 직원 1000명당 한국 직원은 공장장과 생산기획 담당 직원 등 한두 명에 불과할 정도다. 한세실업은 2004년부터 베트남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동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협력 업체의 100% 현금 결제를 실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상생 경영을 지켜갈 방침이다. 문영원 한세 베트남 총괄법인장은 20여 년 동안 베트남 직원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비롯해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한세